38년간의 시집살이, 그리고 5년의 간병. 하지만 그 끝에 돌아온 건 남편의 불륜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6시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59세가 된 몸이 이미 오랜 간병 생활로 지쳐 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안방 옆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아버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85세 시아버지 이성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킨슨병이 시작된 지 5년, 한때 저를 엄격하게 대했던 그 카리스마 있던 시아버지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방에 들어가도 인상을 찌푸리시거나 몇 시냐며 짜증을 내시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일어나 보실까요? 라고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시더니 놀라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영미야, 고맙다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간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몇 시냐, 왜 깨우냐, 배가 안 고프다며 투덜거리시는데 말이에요. 아버님, 뭐가 고마우세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고맙다라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고맙다, 영미야.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난 38년간의 시집살이, 그리고 5년간의 간병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파킨슨병 진단받으신 후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대소변 처리부터 식사 보조, 약물 관리, 목욕까지. 남편은 독서, 토론회니 영어 강좌니 핑계대며 밖으로만 나돌고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저는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거실로 모셨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가벼워 보이셨어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닭죽을 가져와 작은 상에 놓았어요.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서 부드럽게 끓인 죽이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거든요. 아버님, 죽 드세요. 달고기 넣어서 부드럽게 해드렸어요. 라고 말하며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아버지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돌리시거나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순순히 받아 드시더라고요. 맛있네. 영미야, 내가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아버님이 맛있다고 하시니까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그동안 먹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한 숟가락 먹이기 위해 30분씩 씨름해야 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배가 안 고프다. 왜 자꾸 먹으라고 하냐? 무슨 약이냐며 매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죽 한 그릇을 거의 다 드시더라고요. 아버님, 약도 드셔야 해요. 라고 말하며 혈압약, 파킨슨병약 등 6알의 약을 준비했어요. 평소에는 이것도 한바탕 신랑이었거든요. 약이 뭐냐?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냐며 거부하시곤 했는데요. 알겠다. 고맙다, 영미야 라고 아버지가 순순히 약을 받아 드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은 뭔가 다른 날이었어요. 남편 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요즘 밤늦게 들어오셔서 아침에는 늘 늦잠을 자요. 독서 토론회니 영어 강좌니 시민대학이니 하면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62세에 조기 퇴직하신 후로 더욱 심해졌어요.
그런데 어제 밤 늦게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상했어요. 현관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통화였는데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어렴풋이 들렸어요. 내일 점심에 보자. 카페에서. 아니야. 너무 위험해. 다른 곳으로 하자라고 남편이 누군가와 조심스럽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라서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니까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라고. 내일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동료들과 그렇게 자주 만나시나 싶어서요. 그냥 가끔 만나서 근황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제 육감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님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독서 토론회는 핑계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어젯밤 그 전화통화. 위험하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뭘 먹든 상관없다.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신기했어요. 알겠어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침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박 반장이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박 반장이 택배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오늘 택배가 2개나 왔는데요. 라고 박 반장이 인사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분이라 자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택배요? 저희가 주문한 게 없는데요. 라고 제가 의아하게 말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을 거의 안 하거든요. 시아버지 간병으로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고요. 수령인이 박준호 씨로 되어 있는데 발신인은 잠깐만요 라고 박 반장이 택배를 자세히 확인하더니 수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향수 상자 같은데요. 꽤 고급 브랜드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 떨렸어요. 수진,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맞다. 몇 달 전에 남편 휴대폰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오늘도 즐거웠어요. 내일 카페에서 만나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그 수진 말이에요. 그때는 독서 토론회 회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향수를 보내는 거죠? 그냥 문 앞에 놓아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또 다른 택배도 같은 발신인이네요. 이건 옷 상자 같은데요. 라고 박 반장이 말하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어요. 남자 셔츠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박 반장이 가고 나서 택배 2개를 들여다봤어요. 고급 향수 브랜드 상자와 명품 셔츠, 브랜드 상자. 값이 상당할 것 같았어요. 향수 상자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카드를 떼어서 읽어봤는데, 준호 오빠, 어제 선물 고마웠어요. 이건 작은 답례예요. 오빠가 좋아할 만한 향수로 골랐어요. 셔츠도 오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랑해요, 수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요. 독서 토론회는 거짓말이었고 수진이라는 여자와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달까요? 그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이 됐거든요. 밤늦게 들어오는 것, 주말에도 집에 없는 것, 제게 무관심한 것, 모든 게 이해됐어요. 셔츠 상자도 열어봤어요. 고급, 브랜드의 깔끔한 화이트 셔츠였어요. 남편 사이즈에 딱 맞을 것 같았고요. 이것도 카드가 있었어요. 오빠, 이 셔츠 입고 저랑 데이트해요. 오빠가 입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님,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간병인 선생님한테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급하게 평소에 아르바이트로 와주시는 간병인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어디 가니? 영미야 라고 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곧 돌아올게요. 아버님 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라고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힘이 났어요. 간병인 이모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거울을 봤어요. 59세의 제 모습이 비쳤는데 생각보다 초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간병으로 고생했지만 아직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어서 외출복도 변변한 게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남편을 만날 테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간병인 이모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남편이 자주 간다던 카페였어요. 혹시 거기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송도에서 부평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동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카페에 도착하니 2층 건물의 아담한 곳이었어요. 1층에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2층을 올라가 보니 훨씬 조용했어요. 그리고 창가 구석진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더라고요. 맞은편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화사한 메이크업을 한 꽤 예쁜 분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해요? 라고 제가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아, 영미야, 이게 아니라, 라고 남편이 당황하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 여자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준호 씨와는, 라고 그 여자가 머뭇거리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독서 토론회 회원이시군요. 처음 뵙겠어요. 라고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남편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더라고요. 앉으세요. 서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앉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수진 씨도 함께 들으시죠. 어차피 당사자니까요. 라고 말했더니 수진이라는 여자가 그럼 먼저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가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남편하고만 할 얘기니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카페를 나가더라고요. 남편과 둘만 남았을 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제가 초라해 보일 것 같았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준호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3개월, 아니 4개월 정도. 미안해, 영미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4개월이요?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시아버지 간병으로 죽을 맛이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네요. 미안하다고요. 아버님 간병으로 지쳐있는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우면서 미안하다고요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더욱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영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나빴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라고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용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남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5년 간병하면서 처음으로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싶어서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냐는 듯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라고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웬 이혼 얘기를 하고 남편이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나요? 언제 서로를 위해 뭔가 해줬나요? 라고 반문했어요. 그건, 라고 남편이 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당신은 매일 밖으로 나돌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바람까지 피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죠? 하루 종일 아버님 간병만 하면서 집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한동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라고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간병은 제가 계속할게요. 하지만 당신과는 이제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가식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미야,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수진과는 완전히 끝낼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남편이 애원했어요. 끝내고 말고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59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어요. 내 인생?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남편이 물어봤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당신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 행복도 중요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네, 결심했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는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남편의 무관심, 혼자만의 고립된 생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인천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파란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간병인 이모가 아버님과 함께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셨어요. 아버님, 어떠셨어요? 라고 간병인 이모에게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오늘 특별히 좋아 보이세요. 제가 누군지도 기억하시고 옛날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며느리 자랑도 엄청 하셨어요. 라고 간병인 이모가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 아버지는 간병인 분들에게 별로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네, 며느리가 고생 많이 한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 같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라고 간병인 이모가 전해주셨어요. 간병인 이모가 가시고 나서 아버님께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더라고요. 영미야, 어디 갔다 왔니? 라고 아버지가 반갑게 물어보셨어요. 중요한 일 보고 왔어요. 아버님라고 대답했어요. 고생 많다. 내가 건강했으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라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버님 덕분에 인내심도 생기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어요.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라고 남편이 말을 꺼내려 하자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부터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라고 남편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네, 돌이킬 수 없어요. 38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주신 자개함을 열어봤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그 자개함. 38년 동안 힘들 때마다 열어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었어요. 함 안에 든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어머니의 글씨가 세월에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어요. 영미야, 시집살이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라. 하지만 내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너무 힘들면 언제든 편지하고 정 안 되면 엄마 곁으로 와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엄마, 이제 제 행복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편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무법인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변호사님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파트는 시아버지 명의이니까 그대로 살면서 간병을 계속하고 남편은 나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부인이 너무 양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변호사님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 이혼하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당연하지. 준호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흔쾌히 찬성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계속 저를 돌봐주시겠어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우리 딸이야. 걱정 말아라 라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은 한 달 후에 집을 나갔어요. 그 수진이라는 여자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떠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아버님과 단둘이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편했어요.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저녁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거든요. 2개월 후 이혼 절차를 마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고 간병인 이모의 도움으로 주간에는 시간 여유도 생겼거든요.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김 여사를 만났어요. 영미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김 여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가벼워져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영미 씨. 요리에 관심 있으세요? 새로 생긴 요리 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던데요. 라고 김 여사가 제안하더라고요. 요리 학원이요? 제가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다니세요. 취미로 배우기도 하고 나중에 작은 가게라도 열어볼 생각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미 씨는 요리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동안 시아버지 간병으로만 살았는데 제 취미나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리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어요. 한번 가볼게요. 정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김 여사가 알려준 요리 학원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견학을 가봤어요. 아버님,
요리 학원 견학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다. 너도 내 일을 해야지. 나는 이모님하고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라. 라고 아버지가 흔쾌히 찬성해 주셨어요. 요리 학원에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줄을 이뤘지만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수업을 받고 계셨어요.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라고 젊은 강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예쁜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네, 견학 왔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늘은 김치찌개 만들기 수업인데 함께 해보실래요? 어려운 요리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선생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수업에 참여해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각자 사연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라고 옆자리에 앉은 박 여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힘드시지 않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40년을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제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여기서 요리 배워서 작은 반찬 가게라도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박 여사가 밝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용기가 있으시네요. 라고 말했더니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박 여사가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우리 같은 처지네요. 서로 힘내요. 라고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김치찌개 만들기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평소에도 김치찌개는 자주 끓였지만 제대로 된 레시피로 만드니까 맛이 확실히 달랐어요. 어머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혹시 요리 경험이 많으세요? 라고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시아버님 간병하면서 매일 요리는 했는데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더 놀라워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수업 들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그것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간병인 이모와 함께 TV를 보고 계셨어요. 영미야, 어떻게 다녀왔니? 라고 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버님. 김치찌개 만드는 법도 새로 배웠고요. 라고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좋구나. 너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는데. 라고 아버지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배운 요리로 아버님께 더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리 학원 등록을 결정하고 일주일에 3번 다니기로 했어요. 간병인 이모도 그 시간에 와주시기로 하셨고요. 3개월 후 요리 학원을 다닌 지 3개월이 되었어요. 이제 제법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수업 듣는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영미 씨, 정말 솜씨가 늘었어요. 나중에 식당 차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이번에 지역 요리 경연대회가 있어요. 생활 요리 부문이라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영미 씨 한번 나가보시는 거 어때요? 상금도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선생님이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경연대회요? 저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될까요? 라고 망설였어요. 물론이죠. 실력도 충분하시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열정이 보여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고 강사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수업 듣는 박 여사도 영미 씨, 꼭 나가보세요. 저희가 모두 응원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볼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만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늘 맛있게 먹고 있잖아. 라고 아버지가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나가도 될까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라고 걱정스러워 했더니 왜 부끄러워해? 당당하게 나가서 내 실력을 보여줘라. 내가 응원할게. 라고 아버지가 힘을 실어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응원에 힘을 얻어 경연대회 신청서를 냈습니다. 종목은 한식 일반 부문이었고 주어진 재료로 자유롭게 요리를 만드는 형식이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시아버지께서 제가 요리 연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맛있겠다. 너는 정말 요리 천재 같아 라고 응원해 주시니까 더욱 신이 났어요.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추억의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맛으로 제가 개량한 레시피였거든요. 김치는 조금 시큼하게, 고기는 부드럽게, 국물은 깔끔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였어요. 재료 준비부터 레시피 완성까지 2주 정도 걸렸어요. 매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보면서 최고의 맛을 찾아갔어요. 경연대회 일주일 전 마지막 연습을 할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평소보다 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영미야, 이번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하다. 무슨 비법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아버님이 좋아하실 맛으로 만들려고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너는 분명히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경연대회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59세에 처음 참가하는 요리 경연대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버님,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드렸더니 파이팅! 꼭 상 받아와라. 아버지가 응원한다 라고 두 손을 들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경연대회는 인천문화센터에서 열렸어요. 생각보다 참가자가 많더라고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저처럼 5060대도 꽤 많았어요. 준비 시간은 2시간이었어요. 주어진 재료를 확인해 보니 제가 연습했던 재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행히 김치도 적당히 시큼한 게 있었어요. 요리를 시작하자마자 긴장이 풀렸어요.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김치는 먼저 볶아서 깊은 맛을 내고 돼지고기는 적당히 익혀서 부드럽게, 국물은 멸치 육수로 깔끔하게. 옆에서 요리하시는 다른 참가자분들의 실력도 대단했어요. 화려한 기술들을 선보이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소박한 요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정성과 맛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끝까지 해보기로 했어요. 2시간이 지나고 요리가 완성됐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는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맛과 향은 자신이 있었어요. 심사가 시작됐어요. 심사위원들이 각 참가자의 요리를 맛보고 점수를 매겼어요. 제 차례가 되니까 정말 떨렸어요. 어떤 요리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심사위원이 물어봤어요. 추억의 김치찌개입니다. 시아버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맛으로 만들었어요.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젓가락으로 한 입씩 맛보시더라고요. 표정을 봐서는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맛이 정말 깔끔하네요.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감칠맛이 잘 어우러졌어요.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라고 한 심사위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모든 심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1등부터 차례대로 발표했는데 제 이름이 호명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등을 발표할 때 생활 요리 부문 3등 김영미 씨 라고 제 이름이 호명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상을 받는다고요? 김영미 씨, 축하드립니다. 정말 깔끔하고 맛있는 김치찌개였어요. 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심사위원이 상장을 주시며 말해주시더라고요. 상장과 함께 상금 50만 원도 받았어요. 59세에 받는 첫 상이었어요. 가슴이 정말 뭉클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상장과 상금을 시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님, 3등 했어요. 라고 신나게 말했더니, 그럼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데. 라고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영미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인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이 상은 아버님 덕분에 받은 거예요. 아버님이 맛있게 드셔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맙다, 영미야.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라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새로운 꿈을 찾게 됐어요. 이제 더 열심히 요리 공부해서 나중에는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볼까 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해봐라. 내가 응원할게. 라고 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이제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지니까 시아버지도 더 밝아지시고 우리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6개월 후 요리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꿈도 생겼어요. 요리학원에서는 이제 보조 강사 역할도 하고 있어요. 영미 선생님, 오늘 수업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새로 오신 수강생분이 인사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가 가르치는 건 기본적인 한식 요리들이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들어간 집밥 요리들이죠. 수강생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아요.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 자녀들이 독립한 후 자신만의 시간을 찾는 분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 수강생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겠다는 마음이죠. 저도 59세에 처음 도전했는데 이렇게 즐거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격려해드렸어요. 시아버지도 제 변화를 정말 기뻐하세요. 간병인 이모의 도움으로 하루 중 몇 시간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에 요리 학원에서 일하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해요. 영미야, 요즘 너를 보니까 정말 살맛이 난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짜증스러워 하시고 우울해 하셨는데 요즘은 웃으실 때가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진 거야.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니? 라고 아버지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작은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나중에 시아버지 상태가 안정되면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보고 싶어요. 영민의 집밥이라는 이름으로요. 요리학원 동기들과도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있어요. 박 여사는 밑반찬 전문, 저는 국물 요리 전문,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말이에요. 영미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집밥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라고 박 여사가 찬성해 주시더라고요. 아직은 계획 단계지만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1년 후, 이혼 후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요. 영미야,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한다는 걸 알지? 라고 아버지가 자주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버님께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인내심도 배우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전 남편 준호와는 가끔 연락이 와요. 주로 법적인 절차나 시아버지 안부를 묻는 정도예요.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남이 된 기분이에요. 영미야,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리고 너는 괜찮냐고 물어보더라. 라고 아버지가 전해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도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밝아졌다고, 미안하다고 하던데,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준호 씨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요리학원에서는 이제 정식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조였지만 학원 원장님이 정식으로 제안해 주셨거든요. 영미 선생님, 수강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특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집밥 요리 수업은 항상 대기자가 있어요. 라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신기해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단순히 요리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도 함께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원장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중년 여성을 위한 요리 교실을 진행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요리를 배우러 오시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치유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 수강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저도 59세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라고 격려해드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몇 분씩 남아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 문제, 시집살이 스트레스,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상담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변화의 과정을 나누어 드리면서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제 꿈을 실현할 기회가 왔어요. 아파트 상가의 작은 가게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반찬 가게 정말 해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 해봐라. 나는 걱정 없다. 간병인 이모님도 계시고 내가 없어도 잠시 혼자 있을 수 있어 라고 아버지가 흔쾌히 찬성해 주시더라고요. 박 여사와 함께 가게를 보러 갔어요. 15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영미 씨, 여기다 주방 설비하고 진열장 놓고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박 여사가 신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아파트 주민분들이 주 고객이 되실 테니까 부담도 덜하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59세에 처음 시작하는 제 사업이었거든요. 요리학원에서 번 돈과 경연대회 상금, 그리고 이혼할 때 받은 약간의 재산으로 시작 자금을 마련했어요. 가게 이름은 영민의 집밥으로 정했어요. 간단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이름이었어요. 개업 준비하는 한 달 동안이 정말 바빴어요. 주방 설비 설치부터 메뉴 구성, 재료 공급 업체 선정까지. 모든 게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박 여사와 함께라서 든든했어요. 시아버지도 매일 진행 상황을 물어보시며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오늘은 뭘 했니? 영미야 라고 매일 저녁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은 냉장고 설치했어요, 아버님. 내일은 간판 다는 날이에요. 라고 신나게 보고했어요. 간판에 뭐라고 쓴다고 했지?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영민의 집밥이에요. 어떠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좋다. 정말 좋은 이름이다. 라고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첫날 메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각종 밑반찬들이었어요. 박 여사는 새벽 5시부터 와서 밑반찬 준비를 도와주셨고, 저는 찌개들을 준비했어요. 영미 씨, 떨려요. 정말 손님이 올까요? 라고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분명히 맛을 알아봐 주실 거예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아침 11시에 문을 열었어요. 처음 1시간 동안은 손님이 없어서 조금 불안했는데 12시가 되니까 점심시간을 맞아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손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최 여사님이었어요. 오늘 개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려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라고 반갑게 주문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최 여사님이 김치찌개를 드시고 나서는 정말 맛있다. 집에서 먹는 것처럼 구수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첫날 매출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20만 원 정도였는데 작은 가게 치고는 성공적인 출발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아버지께 보고했어요. 아버님, 첫날 20만 원 벌었어요. 라고 기쁘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가 장사 수완도 있구나 라고 아버지가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맛있게 드셔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하루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와요.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정말 즐겁다는 거예요. 영미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포장 2개 주세요. 라고 단골 손님이 주문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라고 웃으며 대답해요. 사장님 음식은 정말 집밥 맛이 나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요즘 이런 맛내는 곳이 드물어요. 라고 한 손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거든요. 가족에게 해주는 마음으로요. 라고 대답했어요. 가게 일이 바쁘긴 하지만 시아버지 간병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아침에 아버님 아침 식사 도와드리고 가게에 가고 저녁에는 일찍 돌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영미야, 고생 많다. 가게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나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라고 아버지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전혀 고생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더 힘이 나요. 아버님이 응원해 주시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요리책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만든 레시피들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박 여사에게 이야기해봤어요. 박 언니, 저 요리책 써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개발한 집밥 레시피들 말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좋은 생각이에요.
영미 씨 요리는 정말 특별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요리책을 써보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훌륭한 생각이다. 내 요리는 정말 맛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찬성해 주시더라고요. 책 제목은 뭐로 할 거야?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59세에 시작한 새로운 꿈, 영민의 집밥 이야기 어때요? 라고 제안했더니 완벽하다. 내 인생 이야기와 요리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아버지가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5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계셔요. 요리책도 출간 준비 중이고요. 더 중요한 건 시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이제는 정말 친딸과 친아버지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영미야, 내가 너를 만난 건 정말 큰 축복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아버지가 자주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해 드려요. 전 남편 준호는 가끔 안부를 묻곤 해요. 최근에는 저희 가게에도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영미가 정말 많이 변했더라.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반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시아버지가 전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요리학원에서도 여전히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작은 가게를 차려보려고 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한 수강생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잖아요. 라고 격려해드렸어요. 이제 61세가 된 저에게는 또 다른 꿈들이 생겼어요. 가게를 좀 더 확장해서 요리 클래스도 운영하고 싶고, 중년 여성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도 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87세가 되신 아버지지만 여전히 제 든든한 후원자이시거든요. 영미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있어서 말이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저도 정말 행복해져요. 아버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버님이 계셔야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어제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천 바다가 보였어요. 2년 전 이혼을 결심하고 지하철에서 바라봤던 그 바다. 그때 막막했던 마음과 지금의 설레는 마음은 정말 달라요. 5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까요?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시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드시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김영미의 새로운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에요. 저처럼 평범한 아줌마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59세에 시작한 제 새로운 인생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갈 테니까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기대되는 하루가 될 거예요. 영미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38년의 시집살이와 5년의 간병, 그리고 남편의 배신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용기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희생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삶의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